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적분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적분을 들어가게 됐고 딱 적분 교과서를 펼쳐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 그런데 조금만 더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정적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뭐냐고 물으면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부정적분은 정해져 있지 않은 적분 이런 느낌이고요. 정적분은 정해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 정은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을 받아들여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적분이라는 건 뭔가라고 물으면요. 이게 이제 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좀 그거 아니야. 너 왜 잘못 가르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쌤이 분명하게 전제를 달아두고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는요. 학교 범위 내에선 범위 안에서는 적분은요. 미분되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는요. 그냥 미분되기 전 상태로 되돌려버리는 것. 이걸로 생각을 해버리면 좀 편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봐봐요. x제곱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를 미분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미분해주면 2x가 나오죠. 그럼 봐봐요. 이 2x를 보면요. 2x를 보면 얘가 이제 어떤 걸 미분했으니까 2x가 된 거죠. 어떤 걸 미분했으니까 2x가 된 거죠. 맞죠? 그러면 얘를 적분한다라고 하면 이놈을 적분한다라고 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x제곱이 되겠죠. 그죠? x제곱을 미분하면은 2x가 되니까 2x는요 사실 원래 누구였다는 얘기입니까? 미분되기 전 상태였다고 하면 x제곱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적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나중에 가면 적분 부정적분 계산법이 나오는데 그때 가면 조금 더 공식을 그죠?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고요. 일단 개념을 이렇게 잡아둔다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부정적분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분이 뭔가. x제곱을 아까 얘기했지만 2x가 됐고요. x제곱 플러스 2를요. 미분해도 얼마가 됩니까? 2x가 됩니다. 그럼 또 봐봐요. x제곱 플러스 1억을 할까요? 1억을 미분해도요. 2x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어떤 혼란에 빠지냐면 봐봐요. 얘 2x만 보면은 얘 미분하기 전 상태가 x제곱이야. 그런데 2x를 또 보면 적분을 하면은 얼마 나오는 게 맞아요? x제곱이 나오는 게 맞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2라는 게 더 붙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더 붙었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런 상수항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수는 미분해버리면 얼마입니까? 2 미분하면 얼마예요? 0. 1억 미분하면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죠? 그럼 걔네들은 미분이 됐을 때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적분을 할 때 얘가 원래가 얼마였는지 지금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죠. 이것만 보고 2x만 보고 적분을 한다 했을 때 x제곱이 나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붙어있던 숫자가 얼마였는지는 우리가 이걸 보고 예측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C라고 하는 애가 붙습니다. C. 대문자 C로 나오는데요. 이 C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적분상수라고 합니다. 이 적분상수가 어떤 의미냐면 2x를 적분하면요. 일단 x제곱이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 뭐 숫자가 없었을 수도 있고 2였을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애들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냥 이런 애들은 그냥 C로 우리가 그냥 하나로 퉁쳐버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적분상수입니다.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적분상수라고 그냥 우리가
그냥 C라고 놔버리면 나중에 거기에 맞게 식을 변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교과서적인 표현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교과서 같은 걸 보면 이제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fx를요 도함수로 갖는 함수 대문자 fx, 라지 fx 이렇게 표현이 되면요. 자, 봐봐요. fx를 도함수로 갖는다고 했잖아요. fx를 도함수래요. 그러면 f 프라임 대문자 f 프라임 x가 fx가 되는 거죠. 지금 이 표현을요, 여러분들이 얘가 된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문자 f 프라임 x, 라지 fx죠, 그죠? 이게 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 경우를 본다라고 하면, 그죠? 아까 전 경우를 본다라고 하면 이 대문자 fx가 x제곱이었고, 아니면 대문자 fx가 x제곱 플러스 2였고, 아니면 x제곱 플러스 1억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fx는 다 얼마입니까? 기본적으로 미분이 된 f 프라임, 요 대문자 f 프라임 x니까 2x 나오고요. 요것도 fx가 얼마 나옵니까? 2x 나오고요. 요것도 fx가 얼마 나옵니까? 2x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가 위에 거 내용이랑 합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지금 미분된 상태잖아요. 그럼 얘를 이놈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게 적분 이제 적분에서 나오는 기호들인데요. 적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게 fx를 적분한다라는 의미라고 하고, 일단은 지금 제가 다 이제 설명하고 나서 기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태라고 할 때요, 이렇게 fx를 적분한다라고 하면요, 나오는 게 대문자 fx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c의 적분상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뭐 지금 이런 상태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라고요. c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0인지 2인지 1억인지 모르니까 얘까지만 보고 봐서는,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약간 문자에 대해서 나오게 된 기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표현법 자체가 일단은 이 표현 있죠. 요거랑 요거 자체가 일단 적분한다는 의미고요. 여러분들 읽을 때 얘를 뭐라고 읽냐면 인테그랄이라고 있습니다. 인테그랄이라고 읽고요. 저 읽을 때 뭐 어떻게 읽냐면 인테그랄 fx dx라고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인테그랄이라는 표현이 이제 지금 이제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테그랄이라는 설명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모두 합한다, 더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더하는 의미예요. 이게 인테그랄이 통합한다. 그래서 영어 단어 보면 인터그레이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합치다, 더하다 이런 의미의, 그거에서 이제 그 단어인데요. 인테그랄이 이 표현이 비슷한 거 배웠죠. 합친다, 더한다는 개념. 뭐에서 배웠습니까? 시그마도 그런 약간 개념이었죠. 이 시그마. 그런데 이 시그마랑 인테그랄의 차이는 뭐냐면, 시그마는 고교 교과 과정 내에서는 딱 어떤 점끼리 더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경우를 더하고, 이때 경우를 더하고, 이때 경우를 더하고, 이때 경우 더하고, 이때 경우 더하고, 약간 흩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규칙적으로 흩어져 있을 경우에 합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1항, 2항, 3항, 4항 이런 식으로 항이 딱 정해져 있을 때, 그죠? 1항, 2항 그때 딱 더하는 느낌이고요. 인테그랄 같은 경우는 선의 개념입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시그마는 1항 그 다음에 2항이었다라고 하면 인테그랄은 1항 다음에 1.0000001항 뭐 0.00001항은 말도 못하겠죠. 더 그 다음 진짜 1과 그 조금 진짜 조금만 더 간 걸 더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그때 미분 극한의 개념이랑도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선으로 거의 쭉 이어져서 더하는 느낌이고요. 얘는 그냥 떨어진 걸 더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적분 쓸 때는 이 표현을 쓸 때는 나중에 뭐가 붙냐면 리미트 뭐 무한대로 갈 때 뭐 이런 개념이 좀 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랑 좀 차이점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그래야 나중에 어디서 안 헷갈리냐면 보통은 중간고사를 치게 되면 적분까지는 안 들어갈 거니까 안 헷갈릴 건데 나중에 적분 한번 배우고 나서 다시 이제 미적분 1을 공부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리 의미를 좀 알아두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얘 때는 우리 때는 뭐 맞습니까? 수열일 때 뭐 이럴 때만 쓰고요. 그죠? 그 외에는 그죠? 함수일 때는 얘를 쓰죠. 함수는 연속적이고 이어지니까. 뭐 나중에 또 대학교로 넘어가면 또 다르게 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 교과 과정 범위 내에서는 일단 이렇게만 쓴다라는 걸 알아두면 지금 받아들이기가 좋습니다. 그럼 이 단원에서는 문제가 뭐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보통 수능으로 치면은 1, 2, 3, 4번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 단원만 문제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요. 이런 식의 문제가 교과서 유제가 나옵니다. 인테그랄 fx dx가요. 2x 세제곱 플러스 제곱인가? 제곱 플러스 c라고 썼네요. 제곱 플러스 c라고 나온다고 할 때 fx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적분된 형태죠. 적분된 상태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얘를 미분하면 이 fx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와야 돼요. 미분하면 얼마 나옵니까? 얘 미분하면 얼마 나옵니까? 4x 나오죠. 그러니까 fx는 일단 4x라는 겁니다. 그죠? 4x 나오죠? 빵. 얘는 4x. 그게 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본다라고 하면 인테그랄 fx d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미분한 게 얘죠. 그럼 얘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3x 제곱 마이너스 2 dx를 적분하면 또 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뭐 지금은 아직 적분법을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조금 과정이 힘들 수가 있고 거꾸로 이동하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하기는 좀 쉽게 하는데 빼기는 좀 잘 못하고 곱하기는 또 잘하는데 나누기를 좀 못하고 이런 게 조금 있듯이 미분은 우리가 또 쉽게 하는데 적분은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적분은 원래 또 계산이 더 복잡해요. 사실 복잡하다라는 게 미분에 비해서 복잡하다는 거지 실제로는 복잡하진 않고요. 그렇게. 그리고 이쪽 파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셔야 할 만한 게 요겁니다. 뭘 알아두셔야 하냐면 이 표현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돼요. 인테그랄 가로치고 dxd 그 다음에 fx dx 이거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dx 이거와 dxd 인테그랄 fx dx 얘를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거 구분 못하면 내신에서 그 다음에 또 수능에서 꽤 위험합니다.
dx분의 d라는 표현이 뭐였었냐면, dx분의 d라고 읽어도 될지 안 될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이 표현은 fx를 미분한다는 얘기입니다. fx를 미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의미와 같냐면 f'x의 의미와 같고요. 그죠? fx가 미분된 형태니까. 그럼 이 의미는 이걸 다시 적분한다는 얘기는 나올 때, 그죠? 얘가 미분되기 전 형태니까 fx죠. 플러스 적분상수 c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놈은요. 이놈은 그죠? fx가 미분되기 전 상태를 아까 전에 대문자 fx라고 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놈은 결과적으로 나오면 얼마가 나오냐면 제일 처음에 대문자 fx 플러스 c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다시 미분이 되니까 얘는 0이 되고 얘는 fx가 되는 거죠.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나오게 될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듯이 보면 안 되고 되게 중요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 차이를. 그러니까 그 적분하고 미분돼 있는 거랑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의미가. 그리고 특히 그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가 진짜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적분상수는 C를 반드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부정적분은 적분상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정적분을 할 때는요, 적분상수를 빼먹어서 틀리는 경우가 문과 학생들한테 진짜 많습니다. 제가 한 1분 정도만 더 얘기를 할 건데, 이과 학생들도 약간 내가 덜렁거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분상수를 빼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문과 학생들은 그 사소한 차이를요, 제가 봤을 때 문과 학생들은 사소한 차이를 그냥 없애버려요. 사소한 차이를 차이라고 생각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키가 뭐 177이나 178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봐요. 문과 학생들은.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시험에서는 내가 177을 177이라고 써야지 178로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틀려버리는 거죠. 조금만 더 예를 든다면 179랑 180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1cm 차이고 크게 눈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지만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179는 170대에 들어가는 거고 180은 180대에 들어가는 거죠.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분상수 한 개도 수학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챙기는 부분을. 그러면 이걸로 이제 부정적분에 대해서 일단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부정적분의 계산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